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 옆 방송사 관찰 예능이죠. 그 혼자 산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1인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TV를 보는 시청 행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TV 앞에 이제 같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우리가 보는 뭐 TV의 내용도 뭐 4인 이상의 가족, 네. 대가족 중심의 맞아요, 어떤 맞아요. 가족극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하는 관찰 예능이 출시가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변주 형태들이 나왔고 그렇죠.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이 현 국가 데이터처 예전에는 통계청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 매해 내는 1인 가구 통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올해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이 뭐냐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었다는 점. 800만. 네. 네.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6%를 차지했다는 부분입니다. 3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전 2015년에는 27.2%였는데 네. 이 처음으로 2019년에 30%를 돌파하더니 이게 매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통계가 2024년 거니까 아마도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통계는 예. 1인 가구 수와 그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에는 855만 가구를 넘긴다고 하고요. 네. 2037년에는 971만 가구를 넘기고 47년에는 994만 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0만 가구 가까이 되게 그렇죠. 되는 건데 진짜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막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뭐 각자 뭐 패드로 보기도 그렇죠. 하고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이런 생활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네. 1인 가구 이렇게 많아지고 뭐 대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활용품이나 가전용품에서도 그 변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 때 네.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참 고민한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생생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밥 먹는 일이 네. 집에서 밥 먹는 일이 흔치도 않고 네. 이거를 해 먹어도 사실 뭐 양도 작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도 조금인데 이 쓰레기를 좀 바로바로 버려줘야 되잖아요. 막 악취도 그렇죠. 나고 네. 뭐 벌레도 꼬이고 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작은 걸 사는 게 좀 효율적인데 네. 그때도 이제 최소 규격이 1리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0.6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1리터 봉투도 다 채우지 못해서 버리기 어렵다. 이런 민원이 좀 꾸준하게 그렇죠. 접수가 됐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에서 3개월 동안 시범 판매를 하고 이 예. 반응 여부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2인 가구인데도 0.6리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저도 뭐 많이 이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켜보면 네. 식당을 가보면 네. 혼밥 메뉴라는 아, 맞아요. 예, 예. 요즘에는. 그게 네.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과거에 배달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음식량이 한 뭐 기본 2인분 그렇죠. 정도가 됐었는데 맞아. 네. 워낙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분만 시켜도 배달비 무료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회 같은 이런 음식도 1인분으로 해서 파는 게 요새는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네. 이 가전업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 전자레인지나 뭐 1, 2인용 밥솥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가전이 출시되었고요. 네. 소형 냉장고와 뭐 3kg짜리 미니 건조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좀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전제품 파는 매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엄청 귀엽고 네. 무슨 장난감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뭐 대세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인식도 좀 뭐 2030이나 우리 사회 전체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 친한 후배도 이제 1인 가구인데 네. 뭐 이런 소리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우리 집 가장은 접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나 자신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자기를 북돋는 말로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1인 가구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뒤에 네. 뭐 결혼이나 이제 자신의 가족을 꾸리기 전에 거치는 약간 어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그렇죠. 단계로 여겨졌다면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이제 대학 생활의 주간 잡지 대학내일이라고 네네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죠. 예, 여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지난 4월에 수행한 조사긴 한데 네. 어쨌든 2534 1인 가구 홈라이프 탐구 보고서를 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전국 25세에서 34세 남녀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응답자의 77.7%가 1인 가구를 지속 가능한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잠깐 동안 거쳐가는 기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네, 거예요. 더는 뭐 불안정하거나 이게 뭐 잠깐 과도기적으로 결혼 전에 하는 가구 형태가 아니다. 쭉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가구 형태로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로는 연령별로 좀 원인이 갈리는데요. 예. 2030의 경우에는 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 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인데 네. 이걸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예.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보이죠. 그러네요. 각각 한 5살, 네. 6살 이렇게 늦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2030과 다르게 6070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 그렇죠. 이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2000년 기대 수명이 76살이었는데 네. 2024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살. 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좀 뭐 유형화해 보자면 네. 좀 2030 약간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하. 2030과 네. 또 이제 복지 뭐 돌봄 취약계층 뭐 요런 그 유형의 6070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혼자 사니까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을까 싶기는 한데 1인 가구 연간 소득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네. 3,423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입니다. 그래 이걸 비교해 보면 46.1% 수준이거든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평균 가구 원수가 2.2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가구 원수에 대입해 보면 이 1인 가구의 벌이가 현저히 적다고 볼 수는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1인 가구의 소득을 좀 이제 이렇게 소득 구간별로 좀 나눠 보면 예.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53.6%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 월 평균 소비 지출이 168만 9천 원인데 이게 이제 전체 가구의 58.4%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의 벌이는 어쨌든 전체 가구의 뭐 절반 수준인데 네. 이 한 달 생활비는 이 전체 이 가구의 약 60%를 쓰고 있다. 벌어 들이는 거는 이렇게 뭐 그렇게 적지 않지만 네. 쓰는 돈은 거는 훨씬 좀 많은 많다.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가는 돈, 쓰는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체감상 여유가 크지 않고 뭐 자연히 그렇죠. 남는 돈도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친구랑 같이 살아도 둘이 같이 나눠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꽤 있기 때문에 네. 절약이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혼자 살면 나가는 돈은 또 나가는 대로 네, 제가 막 다 쓰게 이제 되니까.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요. 그러면은
뭐 나가는 지출 중에서도 아무래도 1인 가구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네. 이제 2030한테 좀 더 와닿을 그렇죠.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나 면적, 자가 여부도 이 전체 가구 평균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네. 이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이 47제곱미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예. 14평입니다. 14평. 근데 이제 전체 가구 평균은 68.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68% 정도 수준이고 예. 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반면에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자가 여부도 전체 1인 가구가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32%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체 가구 평균 56% 거의 57% 정도인데 이것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2030에 왜 더 와닿을 얘기냐? 네. 이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시냐? 이 질문에 70세 이상 1인 가구는 네. 그래도 절반이 넘는 50.9%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네.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20대에 집을 갖기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걸 30대로 넓혀봐도 네. 18.7%에 그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1인 가구 소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 관련 비용이에요. 네. 이 연령별 분석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좀 불충분하긴 하지만 뭐 전월세 비용에다가 뭐 공과금, 관리비 이런 네. 것까지 합치면 이 소비 가운데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네, 전체 가구에 비해서 확실히 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층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갑 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 성향 하락으로 이어지고 예. 결국에 저축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은 내수 침체로 가는 뭐 이런 커다란 이제 경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의 이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아무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실제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기도 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전월세 보조금이나 뭐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의 지원 정책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무척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네. 이번 통계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1인 가구에서 70대 이상 노인층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년 연속 가장 높았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제 1인 가구 생각하면은 2030 많이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2023년에 처음 70세 이상 인구의 1인 가구 비중이 1위를 차지하더니 이게 2년 연속 1위를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해 70세 이상 1인 인구랑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율 격차가 2%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보다 4배로 더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아까도 좀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와의 분가, 뭐 이혼 이런 이유로 이제 홀로 남은 고령층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고 이제 뭐 건강도 좀 아무래도 취약해지고 그렇죠. 네. 사회관계도 이제 퇴직하시면서 이제 예. 쪼그라들면서 네. 이 고령 1인 가구가 이제 복지 돌봄 정책의 핵심 타깃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앞서서 이 청년층 1인 가구에게는 뭔가 주거 비용 지원이 네.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분들께는 고령 인구에는 뭐 복지나 네. 의료나 돌봄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1인 가구가 이 139만 7천 가구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23년보다 8만 3천 가구가 는 거라서 네. 이게 6.3% 이것도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네. 이 전체 수급 가구의 74.2%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예. 네, 계속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어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층 중에 이 1인 가구 비율이 늘수록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생활, 돌봄, 의료 이런 측면에서 이 복지 지출도 좀 급증할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어쨌든 사회복지 제도가 부모 플러스 자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4인 기준으로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좀 1인 가구 또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연령별 맞춤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병원에 함께 가주는 안심동행 서비스 또 뭐 함께 요리를 하는 건강한 밥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도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에 더해서 소득과 고용 정책을 좀 함께 병행해야 그렇죠. 되고 또 이제 1인 가구의 확산이 고령층 속도가 현저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 연령층에서 이 니즈를 좀 파악하고 이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먹고 사는 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 뭐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혼자 사는 편리함이 존재하는 반면에 확실히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외롭죠.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같이 예. 존재를 하잖아요. 네. 이 국가 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외롭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 가구보다 이 외로움 응답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느껴요. 그래서 뭐 아하. 몸이 아플 때나 네. 뭐 돈이 필요할 때나 우울할 때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이 모두 이제 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거든요. 네. 이 국가 데이터처가 이 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뭐 고독사, 뭐 자살 이런 걸로 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외로움이 결국에는 뭐 의료, 교육, 고용 측면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마무리. 초래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로움이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